안녕하세요. DSBA 연구실 석사과정 김정희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제가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은 텍스트 어그멘테이션입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이미지 분야에서는 자주 쓰이는 테크닉 중 하나인데요. 텍스트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텍스트 어그멘테이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전적인 논문들을 공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델 스트럭처와 프리트레인 모델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그 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데이터의 양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는 원본 데이터의 라벨을 보존하면서 원본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에서처럼 원본 데이터가 있을 때 전문가가 개입하여 특정한 증강 방법을 이용해서 원본 데이터를 베이스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입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이유는 근래 머신러닝 모델들은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갖고 있고 오버피팅이 되지 않으려면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확보, 생성, 분류하는 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확보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텍스트 분야에 적용한 것이 텍스트 어그멘테이션입니다. 텍스트 어그멘테이션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한 NLP 분야에 텍스트 어그멘테이션이 활용되어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예시처럼 최근 NLP 다양한 분야,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비주얼 퀘스천 앤 앤서링과 같은 분야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이용해서 성능을 향상시킨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텍스트 어그멘테이션의 목표는 문서의 의도를 보존하면서 표현을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 의도라는 단서를 단 것처럼 똑같은 텍스트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의도 라벨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유효하거나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에서처럼 스와핑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만든 Is this good은 라벨 긍정 부정에서는 동일한 의도를 보존하나 라벨 평서문 의문문에서는 동일한 의도를 보존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텍스트 어그멘테이션 연구는 라벨을 보존하면서 표현을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텍스트 어그멘테이션이 이미지에 비해 보편적이지 않은 이유, 어려운 이유는 문서의 의도를 보존하면서 표현을 변화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 문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변화로 의도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예시처럼 This is good에서 한 캐릭터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This is would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텍스트 어그멘테이션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슷함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픽셀 바이 픽셀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따라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지만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단어 하나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도가 보존이 됐는지 혹은 라벨이 보존이 됐는지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선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 그림은 텍스트 어그멘테이션과 관련된 논문 중 6가지를 선별하여 개인적으로 분류한 그림입니다. 텍스트 어그멘테이션은 문장 내의 단어를 삭제, 변형하여 데이터를 생성하는 텍스트 모디피케이션과 원문으로부터 단어와 문법이 다른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는 텍스트 제너레이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알고리즘을 통해 구현 가능한 것부터 딥러닝 모델을 통해 많은 데이터로 학습해야 하는 순서로 분류하였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지, 내부 데이터로 학습해야 하는지, 언어 모델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각 논문의 특징을 표기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6가지 논문 중에서 실용적인 논문 3가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각 논문은 텍스트 어그멘테이션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테크닉은 간단한 텍스트 편집 기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증강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두 번째, 백 트랜슬레이션
이 논문은 번역기를 이용하여 원본과 비슷한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using pre-trained transformer 모델은 pre-trained 모델을 이용하여 인공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 Easy Data Augmentation Technique for Boosting Performance. 이 논문은 2019년 EMNLP에 업세트되었습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텍스트 증강 방법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유의미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가장 큰 특징은 텍스트 편집 기법을 사용하여 언어 모델과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텍스트를 증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 논문의 실험은 원본 데이터의 50%만을 사용하여 원본 데이터를 100% 사용했을 때와 같은 성능을 도출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 논문에서 설명하는 흐름을 정리한 그림입니다. 다음은 논문에서 제시하는 4가지 간단한 텍스트 편집 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집 기법은 특정 단어를 유의어로 교체하는 것과 또 특정 단어를 삽입하는 것, 그리고 문장 내에 임의의 두 단어를 위치를 변경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임의의 단어를 삭제하는 것,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됩니다. 각각에 대한 특징과 예시는 아래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첫 번째, 랜덤 리플레이스먼트를 보시면 자전거가 오토바이로 교체되어 나는 오토바이 타는 것을 좋아한다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랜덤 인서션. 여기서는 원 문장에서 오늘이라는 특정한 단어를 랜덤한 위치에 삽입하여 나는 자전거 타는 것을 오늘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랜덤 스왑. 여기서는 좋아와 자전거라는 단어를 서로 위치를 변경하여 나는 좋아, 타는 것을 자전거 한다 라는 문장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랜덤 딜리션. 여기서는 임의의 단어, 나는이라는 단어가 삭제된 문장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편집 기법을 이용해서 2가지 모델, CNN 모델, RNN 모델을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는 총 5가지인데 4가지는 감성 분석 태스크, 1가지는 인텐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이다시피 데이터가 적을 때 각각 5가지 태스크에서 EDA를 사용했을 경우 어큐러시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적을 때 풀 데이터를 사용한 것과 비슷한 정확도를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가 많을 때에도 성능이 미미하게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볼 수 있다시피 풀셋에서 EDA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사용했을 때를 비교하면 사용했을 때 미미하게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실험입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 텍스트 편집 기법을 사용할 때 원문 변환 비율에 따라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를 한 그림입니다. 원문 변환 비율이 0.2 이하일 때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랜덤 딜리션을 사용했을 때 가장 큰 성능 향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그림은 데이터 개수와 EDA를 통해 만든 데이터 증강 개수 사이 간의 관계를 탐색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데이터 개수가 적을 때 데이터 EDA를 통해 데이터를 증가시켰을 때 큰 성능 향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공유드릴 논문은 2018년 EMNLP에서 accept된 Understanding Back Translation at Scale 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번역기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번역기를 만들 때 모노링구얼 데이터를 활용한 세미-슈퍼바이즈드 러닝 반복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가장 큰 특징은 번역기를 사용하여 모노링구얼 데이터로부터 인공 데이터를 생성하는 백트랜슬레이션 방법들을 연구하고 다양한 실험을 했다는 점입니다. 아래 그림은 이 논문에서 설명하는 전체 플로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백트랜슬레이션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기를 만드는 데는 바이링규어 데이터, 즉 두 개의 언어가 쌍으로 묶여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이링규어 데이터는 수집 및 생성하는 데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모노링규어 데이터, 즉 한 개의 언어로 이루어진 데이터는 쉽게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성능 향상을 위해서 바이링규어 데이터와 모노링규어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제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노링규어 데이터를 바이링규어 데이터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백트랜슬레이션입니다. 아래 그림에서처럼 번역기를 개발하는데 작은 볼륨의 바이링규어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빅 볼륨의 모노링규어 한글 영어 데이터를 함께 사용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배경입니다. 다음은 백트랜슬레이션을 이용해서 이 모노링규어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번역기를 학습하는지 풀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링규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간 번역기를 학습합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한글과 영어로 된 바이링규어 데이터를 가지고 중간 번역기, 즉 영어에서 한글을 번역하는 번역기를 학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중간 번역기를 가지고 모노링규어 데이터, 즉 영어로만 이루어진 데이터를 다시 중간 번역기에 넣어 인공 데이터, 즉 한글로 된 데이터로 만듭니다. 이 영어 데이터와 한글 데이터는 한 쌍이 되므로 바이링규어 데이터로 변환됩니다. 그 바이링규어 데이터와 그리고 원본 데이터를 이용해서 목표 번역기를 학습하게 되면 이 목표 번역기는 단순히 원본 데이터, 즉 원본 바이링규어 데이터만으로 학습한 것보다 성능이 높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백트랜슬레이션, 번역기를 이용해서 인공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인공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5가지, 그리디 서치, 빔 서치, 랜덤 샘플링, 탑 10 샘플링, 그리고 빔 서치와 노이즈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이 논문에서 말하는 번역기는 세퀀스 투 세퀀스 모델입니다. 따라서 인코더, 디코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풋으로 I love school을 넣었을 때 디코더에서는 나는 학교를 사랑한다가 나와야 합니다. 이 디코더 부분은 한 스텝 한 스텝마다 단어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디 서치는 이 디코더 스텝마다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만을 선택하여 번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디 서치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으나 이 그리디 서치는 디코더 스텝마다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만을 선택하므로 문장 전체에 대한 확률을 고려하지는 못합니다. 이 빈 서치는 좀 더 문장에 대한 확률을 고려해서 만드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디코더 스텝에서 가장 확률 높은 K개를 고려하여 다음 스텝에 인풋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 스텝에서도 가장 확률 높은 K개의 단어만을 고려하여 번역을 하는 방법입니다. 백트랜슬레이션의 세 번째 제너레이션 방법은 랜덤 샘플링입니다. 디코더 스텝에서 나온 각 단어의 확률을 기반으로 샘플링을 통해 번역하는 방법입니다. 번역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제너레이션 성격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인코더에서 I love school을 넣었다면 디코더 첫 번째 스텝에서는 내가, 나는, 나와라는 확률 값이 나오게 됩니다. 각 단어에 대한 확률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확률 값을 기반으로 한 가지를 샘플링하고 그 샘플링된 값이 내가가 되겠죠? 내가를 다음 스텝에 인풋으로 넣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방법은 탑 10 샘플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랜덤 샘플링은 모든 단어의 확률에 기반하여 샘플링하므로 문장이 어색하거나 혹은 문법에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탑 10 샘플링은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 10개만을 고려하여 샘플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그림은 탑 2 샘플링에 대한 예시입니다. 디코더 첫 번째 스텝에서 나와 나는 내가라는 세 개의 단어의 확률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나는과 내가에서 샘플링을 통해 내가라는 단어가 선택됩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다음 스텝에 인풋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탑 10 샘플링이 작동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빔서치와 노이즈를 함께 사용한 방법입니다. 우선 앞서 설명드린 빔서치를 이용해서 문장을 온전히 번역한 뒤에 번역한 문장을 0.1% 확률로 삭제, 블랭크로 변경 또는 교체하는 식으로 변형을 일으켜서 생성하는 방법론입니다.
아래는 다양한 백트랜슬레이션 방법들을 통해서 생성된 문장들입니다. 원본 문장에 비해 번역된 문장들은 각각 방법론에 따라 다르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각각의 방법들을 통해서 생성된 인공 데이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각 인공 데이터별 번역 모델을 학습할 때 퍼플렉시티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 퍼플렉시티는 어려움의 지표로 높을수록 문장이 더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여기서 보시면 빔서치가 가장 쉽고 그리고 샘플링이 가장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카운트 베이스드 모델로 생성된 문장의 퍼플렉시티를 비교합니다. 여기에서는 빈서치 플러스 노이즈로 생성된 데이터가 가장 어렵고 역시나 빈서치로만 생성된 데이터가 가장 쉬운 문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능 실험 및 평가입니다. 다양한 백트랜슬레이션을 통해 만든 인공 데이터가 번역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테스트한 내용입니다. 바이링구어 데이터를 500만 개부터 시작하여 인공 데이터를 천천히 추가하여 2,400만 개를 추가하면서 성능 변화를 측정한 표가 아래의 그림에 있습니다. 백트랜슬레이션을 통해 만든 어떤 인공 데이터를 추가하더라도 성능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퍼플렉시티가 높은 빔서치 플러스 노이즈 인공 데이터를 추가했을 때 가장 성능의 향상폭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은 데이터로 학습했을 때 과연 성능 변화가 있는지 추가 테스트한 내용입니다. 각 8만 개, 64만 개, 500만 개의 바이링구어 데이터에 인공 데이터를 추가하면서 성능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데이터 수가 매우 작을 때에는 빔 서치가 샘플링보다 더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빔 서치보다는 샘플링의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수가 작을 때에도 백트랜슬레이션을 통해 만든 인공 데이터가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메인에 따른 성능 실험 평가 내용입니다. 도메인이 있는 모노링구어 데이터로부터 생성된 인공 데이터를 학습했을 때 같은 도메인에서의 성능과 일반적인 제너럴한 도메인에서의 성능을 테스트한 내용입니다. 뉴스 모노링구어 데이터로부터 만든 인공 데이터와 다양한 곳에서 수집한 모노링구어 데이터로부터 만든 인공 데이터를 각각 학습하고 각각 테스트 셋에서 성능 평가를 진행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도메인이 있는 인공 데이터를 통해 학습을 하면 제너럴한 테스트 셋에서 좀 더 낮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도메인이 없는 다양한 곳에서 수집한 모노링구어 데이터로 학습했을 경우에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re-trained Transformer 모델을 이용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과 관련된 논문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2020년 가장 최근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프리트레인드 모델 3가지 오토 리그레시브, 오토 인코더, 세퀀스 투 세퀀스 모델을 이용하여 텍스트를 증강하는 접근법을 통합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프리트레인드 모델로 라벨 정보를 통합시켜 파인 튜닝하는 컨디셔널 프리트레이닝 방법에 대해 연구했다는 점이 이 논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1%의 데이터만을 갖고 있는 시나리오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험하여 증명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은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까지 과정을 설명한 그림입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프리트레인 모델은 3가지나 프리트레이닝 방법 그리고 제너레이션 방법에 따라 테스트 생성 모델이 달라지므로 이 모델에서 테스트한 실험 모델은 총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생성 모델을 만드는지에 대해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모델 종류를 설명하기에 앞서 컨디셔널 프리트레이닝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컨디셔널 프리트레이닝이란 라벨 정보를 인풋에 포함시켜 프리트레이닝 하는 방법입니다.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라벨 정보를 포함시킴으로써 제너레이션 단계에서 라벨을 보존하여 데이터를 생성하려고 이러한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처럼 일반적인 프리트레이닝 방법은 인풋 데이터에 텍스트만 들어가고 마스킹 처리를 하여 노이즈를 추가한 다음 프리딕션 하는 방법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컨디셔널 프리트레이닝은 인풋 데이터에 각 라벨 정보를 컨캐티네이션 하여 마스킹하고 프리딕션을 하는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큰 차이점이 바로 앞에 라벨 정보, 포지티브나 네기티브를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각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컨디셔널 프리트레이닝 방법론을 적용시키는 방법과 제너레이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토 인코더를 이용해서 컨디셔널 프리트레이닝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인코더에는 많은 모델이 존재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프리트레인 모델인 버트를 활용하여 라벨을 포함한 MLM 프리트레이닝 방법론을 적용합니다. 라벨을 인풋에 포함시키는 방법에는 토큰 사전에 라벨을 추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프리펜드 방법은 토큰 사전에 라벨을 추가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토큰 사전에 라벨을 추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기학습된 토큰 사전의 임베딩과 토크나이저를 바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왼쪽 아래에서 예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풋 데이터를 라벨을 추가한 텍스트를 인풋으로 사용하여 토크나이징을 할 경우 포지티브가 POS랑 ITIV로 나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토큰 사전에 라벨을 추가하지 않음으로써 라벨이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이 이 프리펜드 컨디셔널 프리트레이닝 방법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익스펜드 컨디셔널 프리트레이닝 방법입니다. 이는 아까와 달리 토큰 사전에 라벨을 추가하므로 토크나이징 할 때 라벨이 분리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BUT Expand Conditional MLM Pre-Training은 인풋에 라벨을 추가하여 텍스트를 집어넣고 마스킹과 스페셜 토크나이징을 할 때 이 포지티브가 분리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컨디셔널 MLM 프리트레이닝 할 때 라벨 정보도 함께 라벨 토큰도 함께 학습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컨디셔널 프리트레이닝을 통해 학습된 오토 인코더를 가지고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컨디셔널 프리트레이닝 방법론에 따라 프리펜드와 익스펜드 모델로 나뉜다고 하였지만 데이터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먼저 인풋의 15%를 랜덤으로 마스킹하고 프리트레인드 모델로부터 마스크된 단어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문서의 해당 위치에 예측된 단어를 삽입함으로써 새로운 문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의 예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like school이라는 인풋이 있을 때 이 중에 15%를 랜덤으로 마스킹 했을 때 I 마스크 school이 됩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통해 하나의 단어를 예측하게 되는데 have라는 단어를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면 원 문장에서 해당 위치에 있는 마스킹된 단어를 없애고 예측된 단어를 삽입함으로써 I have school이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이용하여 컨디셔널 프리트레이닝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오토 리그레시브의 대표적인 프리트레인 모델인 GPT-2를 활용합니다. 일반적인 랭귀지 모델링 방법으로 라벨을 인풋에 포함시켜 GPT-2를 프리트레인 시키는데 아래 그림을 통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랭귀지 모델링 방법은 단어 하나를 넣고 모델로부터 그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컨디셔널 프리트레인 방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그 단어를 넣을 때 라벨도 함께 포함이 된다는 점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I like school, I am sick이라는 두 문장이 있습니다. 두 문장 앞에 라벨 네게티브랑 포지티브를 포함시켜 인풋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GPT-2는 각 단어로부터 단어 하나를 예측해야 하므로 포지티브를 넣었을 때는 SEP를 예측해야 되고 SEP를 넣었을 때는 그 다음 단어인 I를 예측해야 되고 I를 넣었을 때는 그 다음 단어인 like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컨디셔널 프리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컨디셔널 프리트레이닝을 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을 학습된 GPT-2에 넣으면 나오는 각 스텝별 단어들의 확률로부터 탑피 샘플링을 통해 문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풋으로 컨텐츠의 일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제너레이션 방법이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일반적인 GPT-2를 통해 제너레이션 할 경우에는 인풋으로 라벨 정보만을 활용하게 됩니다. 아래 예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예시에는 I like school라는 문장과 라벨 positive가 있다면, GPT-2 방법은 여기서 positive와 separation을 의미하는 SEP 토큰만을 넣어서 다음 문장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인 GPT-2 컨텐츠는 인풋으로 라벨 정보와 K개의 토큰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문장 I like school와 라벨 positive가 있을 때 집어넣는 정보는 positive와 separation 토큰, 그리고 input 문장 몇 개의 토큰 I like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GPT-2 컨텐츠로부터 생성된 문장이 GPT-2의 문장보다 라벨 정보를 잘 보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뒤에 실험 평가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equence to sequence 모델을 이용하여 컨디셔널 프리트레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sequence to sequence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프리트레인 모델인 바트를 방법론에 적용합니다. 인풋을 구성하는 방법은 라벨과 문장을 합치어 그중 50%를 마스킹하고 인코더의 인풋으로 활용합니다. 디코더에서는 인풋의 라벨과 문장을 리컨스트럭션 하도록 학습하면서 프리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마스크하는 단위에 따라 두 가지 바트 모델로 나뉠 수 있는데, 바트 워드는 아래 예시처럼 문장이 I like school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중에 마스크할 수 있는 단위는 I 또는 like 또는 school이 됩니다. 바트 스팬은 일렬의 단어 순서를 마스킹할 수 있으므로 마스킹할 수 있는 단위는 I like 또는 like school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된 sequence to sequence 모델을 이용하여 데이터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은 아래의 순서와 같습니다. 먼저 학습된 바트 인코더에 인풋으로 라벨과 문장을 넣으면 디코더로부터 각 스텝별 단어의 확률 분포가 생성되게 됩니다. 단어 확률 분포를 기반으로 빔 사이즈가 5인 빔 서치를 이용하여 엔드 토큰이 나올 때까지 스텝을 반복하면 새로운 문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성능 실험 및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세팅은 데이터셋의 1% 데이터만을 트레인 데이터셋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각 실험 모델을 이용하여 트레인 데이터셋의 양만큼 인공 데이터를 생성하고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학습한 뒤 성능을 평가합니다. 결과는 바트 스팬으로부터 인공 데이터를 생성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습니다. 또한 버트에서는 프리펜드 모델이 익스펜드 모델보다 더 성능이 좋은 것을 통해 사전 학습된 토큰 사전을 이용하여 컨디셔널 프리트레이닝한 모델이 더 좋은 인공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실험으로는 각 실험 모델로부터 생성된 인공 데이터의 라벨이 원본 문장의 라벨과 동일한지를 테스트합니다. 전체 데이터셋으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기를 학습한 뒤 이를 라벨 분류기로 활용합니다. 각 실험 모델로부터 데이터를 생성하고 학습된 분류기로 원본 문장의 라벨과 동일한지를 확인한 표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실험 결과는 GPT-2 계열로부터 생성된 인공 데이터는 원본 문장의 라벨을 잘 보존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트가 가장 원래 문장의 라벨을 잘 보존하는 문장을 생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